오늘 동아시아에 대해서 상향식 그리고 하향식으로 산정된 배출 인벤토리에 대해서 비교하고 분석하는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슬라이드를 보면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여러 가지 대기 농도나 여러 가지 농도 물질이 어떤 과정을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요. 여기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런 공기는 사실 이렇게 농도가 산정이 되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농도는 이런 배출량이 어떤 기후와 기상에 대한 인자와 그리고 화학 반응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고요. 사실 이 배출량은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요인과 배출 목록들의 이런 인과관계에 의해서 산출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인과관계를 알 수 있어야 우리가 대기 오염 정책이나 기후변화 정책 같은 걸 펼칠 수 있고 그에 대한 효과를 다시 산정하고 또 목표 감축량을 산정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할 수 있는데요. 배출이라는 항목이 굉장히 기후와 대기에 있어서 어떤 정책이 펼칠 때 매우 중요한 근간이 되는 자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IPCC AR5에 소개되어 있는 온실가스의 극사 강절기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들이 어느 정도의 극사 강제력을 나타나는지는 기존 보고서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지만 색다르게 여기 이렇게 색깔별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늘 알고 있었던 이런 온실가스, 이때 온실가스 대표적인 온실가스뿐만이 아니라 대기오염 물질로 생각했던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도 결국 일련의 과정들로 기후변화에 얼만큼 기여를 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를 할 수 있는 CO2가 그리고 보통 이제 미세먼지라고 하는 대기오염 물질이라고 하는 PM, 그리고 블랙카본에 대한 구성비를 구하는데요. 연소 부분에서 나오는 것은 또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배출 구성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물질 역시 기후변화에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배출 인벤토리가 결국은 기후나 대기의 과학적인 분석과 관리를 위해 가장 근간이 되는 기초 자료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감축 목표량을 설정을 하거나 대책을 수립하거나 이행 계획을 할 때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효과들이 얼만큼인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배출에 대한 정교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신뢰도 있는 배출 인벤토리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명제 아래 동아시아에 대해서 기후 유발 물질에 대한 배출 자료들을 분석하고 검증해 보았습니다. 배출 인벤토리를 선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바텀업 방식이라고 해서 상향식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 사용량이나 인구수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통계 자료들을 수집하고 배출량을 시기에 의해서 배출량을 산정해 나가는 방식이고요. 반대로 탑다운 방식은 과거에 비해서 계속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적인 발전에 의해서 더더욱 더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위성이나 여러 가지 관측 자료들을 기반으로 연구되는 기법 등을 이용해서 배출량을 역으로 환산하고 추정해내는 기법입니다. 여러 가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여러 다양한 인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배출 인벤토리의 이 상향식 인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많은 여러 가지 배출원을 다 정량하기 어려운 배출원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통계 자료라는 것이 한 2, 3년의 시차를 두고 나오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거나 하는데 제약이 많이 있고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제한점들을 탑다운 방식의 이 배출량을 통해서 보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방식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더 상향식 배출 인벤토리를 더욱더 타당성과 일치성을 검증하고 또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자료라고 할 수 있는 크리에이트 인벤토리인데요. 이 인벤토리는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했고 아시아 전체에 대해서
배출 인벤토리, 배출에 대한 목록을 목록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배출원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물질에서 얼만큼의 배출량이 나오는지를 모두 목록화한 것이고요. 여기 보면은 기후변화 물질과 대기오염 물질을 모두 다 망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크리에이트 인벤토리를 기존에 존재했던 다른 인벤토리, 아시아 인벤토리인 이런 인벤토리들과 상호 비교를 해볼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상향식 인벤토리랑 하향식 인벤토리를 비교해서 차이점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연구자료라고 할 수 있는 하향식 배출 인벤토리인 글로브 에미션인데요.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위성에서 관측된 값이 제공이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하고자 하는 도메인을 자료를 가공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본 연구에서는 이 3번 도메인에 해당되는 자료들을 활용해서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결과 분석입니다. 먼저 상향식 배출 인벤토리에 대해서 각각의 다른 나라에서 만든 동아시아의, 아시아에 대한 배출 인벤토리들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슷하면서도 달리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바 그래프들 중에 앞쪽에 있는 것들은 그 대상 연도가 2010년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2015년, 2017년 이렇게 연도의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은 전체적으로 인벤토리 간에 20%의 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한은 더 사실 큰데요. 한 26% 정도 평균적으로 인벤토리가, 상향식 인벤토리가 차이가 있고 그것이 대부분 CO라는 물질에서 기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는 배출 오차를 사실 나타내기가 어려울 만큼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평균적으로는 한 194%의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최대 CO 같은 경우는 460% 정도까지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워낙에 하나의 성씨가 우리나라의 한반도와 면적이 같기 때문에 공간 분포 역시 굉장히 중요한데요. 공간 분포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낙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로 산업이나 그리고 수송에서의 그 해안가 성시에서 높은 배출이 낙스 배출량을 많이 기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다른 인벤토리와 비교해서 알 수 있듯이 배출량의 그 총량은 큰 차이가 없어도 이렇게 지역 분포가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는 SOT에 대해서 중국의 SOT에 대해서 상향식 배출량과 그리고 하향식 배출량을 비교 분석한 것입니다. 여기 배출량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게 한 25년치 정도의 추이를 나타낸 것인데요. 여기 보면은 한 2005년에서 2007년을 피크로 중국이 굉장히 많이 배출량이 상승했다가 내려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런 추이는 위성에서 찍은 탑다운 배출량에서도 이렇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제 연도마다의 약간의 이렇게 변동성은 있지만 크게 하향하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모두 다 피크점을 지난 다음에는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대비 평균적으로 한 30% 가까이 배출량이 다 줄었고요. 특히 중국에서 산정하고 있는 이 메인 인벤토리 같은 경우는 한 60% 넘게 2017년까지 굉장히 많은 배출이 삭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중국의 낙스입니다. 낙스도 일정 시간은 계속 지속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다가 2012년을 기점으로 상쇄되어서 그다음부터는 배출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OF랑 달리 조금 한 5년에서 7년 정도의 갭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점은 낙스 같은 경우는 상향식과 하향식의 배출량에 좀 갭이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추이 패턴의 경향성은 일치하지만 전반적으로 한 20%에서 많이는 40%까지 양적인 차이는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남한에 대한 낙스의 배출량입니다. 남한의 배출량을 좀 해석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모든 배출량이
동일하게 2010년까지는 사실 어느 정도 배출이 과거에 늘어났다 주는 현상이었지만 오히려 2010년 이후에는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나의 인벤토리 빼고는 모두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을 통해서 산출한 탑다운 배출량 역시 2010년 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북한에 대한 시간적 변화 비교 그래프이고요. 낙스에 대한 배출량입니다. 북한은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배출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경제 발전을 했고 한참 경제 발전을 한 중국이랑 또 남한이랑 다른 경향인데요. 북한은 과거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에너지 사용량도 줄고 경제 발전을 계속 더디고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인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탑다운과 그리고 같은 상향식 인벤토리가 간에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뭔가 배출량에서의 그 시간적인, 공간적인 그리고 자료의 부재에 의한 그런 상향식 배출량의 한계점을 북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연도에 대해서 공간적인 분포를 비교해 봤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총량적으로는 8% 정도의 양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공간적으로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파란색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인벤토리가 좀 덜 과소 선정을 했고요. 이 빨간색 부분은 과대 선정을 한 부분인데요. 이 과대 선정을 한 부분은 이 성씨는 중국에서 중점, 우리나라 따지면 서울 수도권 대지환경 관리 지역처럼 중점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그 중점 관리를 함에 따라서 산업체나 여러 가지 배출이 이동돼서 늘어나고 있는 그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낙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적으로 20% 차이 나지만 공감 상관 분석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크게 많이 차이는 안 났고요. 차이 난 부분은 이렇게 동해에 있는 해안을 끼고 있는 성씨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한에 대한 배출량인데요. 한 7.8%로 굉장히 평균적으로는 일치하지만 사실 이렇게 지역 분포의 차이는 굉장히 많은데요. 이 지역들이 대부분 다 해안에 산업체를 끼고 있는 여러 가지 울산이나 이 괴산이나 이런 공간이 있는 지역들이었고 이 부분을 조정한 결과 이렇게 RSPM 값이 올라가는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총량만 알 수 있고 사실은 지역 분포나 여러 가지 정보의 제약에 있어서 많은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요약입니다. 저는 상향식 배출량과 하향식 배출량을 비교를 했고 그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더 배출 인벤토리에 대한 상관성 분석이나 여러 가지 정책의 연관성, 추후 연구들을 더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여기 제가 참조한 참고 문항입니다.